합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의 철도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철도 정책 비전을 수립한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로 국가기관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철도와 도로 등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가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 다만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해서 좀 정책 전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민자 철도 사업의 그 활성화 방안의 중단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철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지난 8월 달에 이 연구 용역을 중지한 바가 있는데 왜 중지를 하셨나요? 네, 저희 현 정부는 그 국가기관 철도나 도로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의 경쟁 체제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도 정책 변경의 두 번째 사례로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할 점이 있다, 재검토할 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SRT에 맡겼고, 또 일반 철도 노선의 운영권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그런 방향에서 국토부가 지난 3월 달에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건설 중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에 관해서 이 개통 준비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적정 열차 운행 방안, 기타 운영 시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하는 운영 대비 종합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20일 철도시설공단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 부가 귀 공단에 요청한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 2개 노선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건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철도 부분에 있어서 경쟁체제 도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책을 검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민자사업 활성화, 경쟁체제 도입 등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응하는 새로운 철도 정책을 좀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도로공사 신재석 사장님이신가요? 네, 신재상 부사장님이신가요? 네. 네. 지난번 그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금소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본 위원에게 도공 장비 유지 관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또 요금 수납원들께서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얘기 취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 이런 발언을 듣고 당혹스러웠고, 또 통행로의 수납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 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서운했다는 이런 취지의 호소였습니다. 그때 지금 부사장님께서 요금 수납 업무가 기능 조정이 될 수가 있어서 요금 수납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또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라면 정규직 전환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공사가 지난 9월 25일
노동조합에 가입된 요금 수납원들의 대표를 선발하고 또 10월 13일 무노조원 지역대표 9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그 논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항은 저희 정부의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기능조정 대상 업무는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그런 그 용역에 대해서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노사정 그 협의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찾아지면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전혀 않고요. 생각도 없는데 그런 뭐 좀 협의를 한다는 건 의미가 네, 없는 그 건에 거니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정부의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예외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하라고 돼 있는 정부의 지침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요? 예.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만약에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1심, 2심 고등법원까지 패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상당 시간 대법원님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 부분 판결에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공사가 패소하면 뭐라고 하든 간에 기능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은 그 8,000명 가까운 인원을 저희 정규 직원으로 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협의에 따라 조치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 조정 일정이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20년 이후에 지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상당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남아 있고 또 만약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어떤 만약에 전환한다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어떤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재고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하이패스 스마트 톨링 수납소 무인 시스템 이 통행료를 거둬들이는 그 수납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관리하는 인력이요? 지금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명우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 남구 출신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질문 드리기 전에 그간 감사하면서 많은 것 중에 간략하게 중요한 거 잠깐 짚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나오실 준비해 주시고요. 본 질문에 있어서 수자원 정책국장과 수자원 공사 사장은 나오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 문제. 네. 평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뒤를 잘 봐라. 아마 거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설마 했습니다. 우리나라 명운이 달려있는 이런 에너지 정책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서울시나 수자원공사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의구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겠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큰 정책이 그러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대단히 미안한데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년 내에
금년 내에 1만 명 정규직화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약속을 하셨죠? 예, 뭐 말 한마디 약속한 건 아니고 제가 추진하던 사항을 보고를 네, 드렸습니다. 대담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했다시피 초과잉 충성, 아보의 극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인력이라는 말에 발목이 잡혀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정규직화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해야 된다. 금년에 한다고 멀쩡한 협력사 문 닫아가게 하면서 수백억 물어가게 하면서 계약 해지해가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나면 내부터도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서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결코 인천공항공사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사장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 말씀이 있으면 질문 마쳐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수자원 정책국장과 수자원 사장, 이거 인천공항공사 사장 들어가세요. 전국 수도 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2009년도에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수도 정비 계획 중에 울산광역시 수도 계획을 보면은 저렇습니다. 1일 39만 톤 공급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회화댐에서 12만 톤, 사연댐에서 15만 톤, 수위 조절을 해서 15만 톤, 경북 운문댐에서 9만 톤, 대안댐을 식수 전용 용도를 바꾸어서 5만 톤 이렇게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지요? 지금도 이 계획이 유효하지요? 예, 수도 정비 계획은 아직 변경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중에서 맑은 물 공급 일환으로 우문댐에서 7만 모형을 경북 우문댐에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거 알다시피 대구 경북 맑은 물 공급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예.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니요 답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암댐 식수 전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울산이니까 잘 아는데 이 댐은 원래 낙동강 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일시 머무는 유수지 댐 아니겠습니까? 자체 예, 그렇습니다. 유역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사수량이 많아서 현재 보면은 총 저수량 950만 톤 중에 사수량을 빼고 나면은 그나마 유효 저수량이 어떻습니까? 380만 톤 됩니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 여러 차례 다 그건 점검했지만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아마 이것을 수자원공사 사장 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뭐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대암댐에 대해서 예.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처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우문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 안을 전제로 해서 2025년 울산광역시에 39만 톤을 공급하겠다. 그것을 전제로 멀쩡한 사연댐 수위를 52m로 조절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1950만 ton 중에 52m로 수위 조절하면은 1280만 톤이 날아갑니다. 사수량을 빼고 나면 유효 저수량이 660만 톤. 댐의 3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상 1900만 톤의 댐을 폐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물가뭄, 이 물부족 시대에 이런 시설 낭비가 어디에 있으면 어리석은이 어디에 있느냐. 금년도에 울산광역시는 거기다 가물어서 52m 조절하다 보니 축조 52년 만에 전면 취소 중단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화재 안각화 보존 문제가 안 풀려서 이제 수위 조절, 우선 수위 조절을 전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것처럼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전제로 이렇게 약속된 것인데 그 전제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설 낭비, 물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과 수자원공사사장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울산시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서 답을 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울산시 문화재청과 또 저희 부가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네. 뭐 이게 20년, 30년 내려오는 안각화 보존 문제와 맞물려서 뭐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주하고도 안 바꾼다는 문화재 안각화 또 살리면서 어쨌거나 이 물부족 시대에 시민들은 또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국토부와 문광부 협의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현명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선 물이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52m 조절하는 문제는 해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님. 네, 박명호 의원님 에서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철도 부분에 있어서 경쟁체제 도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책을 검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민자사업 활성화, 경쟁체제 도입 등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응하는 새로운 철도 정책을 좀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도로공사 신재석 사장님이신가요? 네, 신재상 부사장님이신가요? 네. 네. 지난번 그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업의 그 활성화 방안의 중단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철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지난 8월 달에 이 연구 용역을 중지한 바가 있는데 왜 중지를 하셨나요? 네, 저희 현 정부는 그 국가 기관 철도나 도로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의 경쟁 체제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도 정책 변경의 두 번째 사례로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할 점이 있다, 재검토할 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SRT에 맡겼고 또 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의 철도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철도 정책 비전을 수립한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로 국가기관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철도와 도로 등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가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 다만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해서 좀 정책 전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네. 첫 번째가 철도 노선의 운영권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그런 방향에서 국토부가 지난 3월 달에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건설 중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에 관해서 이 개통 준비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적정 열차 운행 방안, 기타 운영식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는 운영 대비 종합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20일 철도시설공단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 부가 귀 공단에 요청한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 2개 노선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은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건가요?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의 요금소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말씀한 적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본위원에게 도공 장비 유지 관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또 요금 수납원들께서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얘기 취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 이런 발언을 듣고 당혹스러웠고 또 통행로의 수납 시스템을 보수하시는 분들 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서운했다 이런 취지의 호소였습니다. 그때 지금 부사장님께서 요금 수납 업무가 기능 조정이 될 수가 있어서 요금 수납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또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정규직 전환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공사가 지난 9월 25일 노동조합에 가입된 요금 수납은